그런 느낌? 게임하는데 핵 쓰는 기분이었어 진짜. 입맛에 핵 쓰는구나.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제가 영상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도 되나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계기 역시도 제가 영상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진 일 때문에 좀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ey counted us out. Now we standing on the planet. 네, 어그로 미쳤죠? 자,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좀 색다른 어떤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뭔가를 좀 우리 광고주분들에게 좀 선물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좀 다가왔었습니다. 뭘 선물하면은 광고주분들께서 좋아하실까? 뭐 이런저런 걸 막 생각을 하다가 드론샷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연습도 하는 겸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좀 써봤던 바로 DJI의 매빅 미니 2를 들고 와봤습니다. 언박싱은 당연히 못하고요. 제가 그동안 썼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충전용 케이블 주고요. 그 다음에 본체를 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조종기, 그 다음에 가방과 이 안에 여분의 프로펠러와 여분의 케이블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여기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가격은 저는 이제 플라이모어 패키지,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있는 거를 샀는데 가격은 지금 현재 71만원 정도, 7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뭐 아마 연말이니까 조금 더 세일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이모어 콤보에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3개, 그리고 배터리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도킹 시스템까지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리모컨이 없으면 큰일 나죠. 예전에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이 진짜 검정색이 되게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쓰면서 좀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에어나 뭐 입문용이 아닌 뭐 중급용 아니면 매빅 프로 라인업으로 넘어가면은 이걸 줬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는데 이걸 주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붙인 이유가 얘가 회색이잖아. 그래서 이게 뜨면은 눈에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런 형광색 개퍼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걸 붙여놓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이렇게 힐끗힐끗 보이니까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짐벌이 달려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뭐 피는 거는 뭐 기존의 매빅 시리즈랑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피면 돼요.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미쳤지? 이게 드론에서 이런 기계 덩어리에서 귀여움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귀여워. 그러면은 가볍게 스펙을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플라이모어 패키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세일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큐싱크 2.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큐싱크 2.0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기존에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했었어요. 제가 정말 와이파이를 쓰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랑 핸드폰 또는 태블릿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연결을 했을 때 정말 거리도 말도 안 되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리고 딜레이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오큐싱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단점들을 좀 약간 무마시킬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저는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났던 것 같고 최대 10km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249g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49g 이하. 그러니까 배터리를 장착하고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249g 이하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31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향 센서, 바닥 센서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GPS를 탑재를 해서 정밀한 호버링이 가능하다. 상업 사용에 이거를 좀 이용을 했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는 드론 조종 관련된 교육을 외부에서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드론을 구매해서 입문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남의 걸 쓰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게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내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워져요. 내가 원하는 푸티지를 얻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어요. 내 거를 가졌다라는 어떤 만족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 긴장감이 많았어. 내 거니까 더 소중하더라고. 나는 남의 것만 조심스럽게 쓰는 게 아닌 스타일이었나봐요. 그래서 제 걸 더 조심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반면으로는 기대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내 거다 보니까 좀 약간 과격하게 써도 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이번에 이제 큰 프로젝트에 좀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뭐 QHD까지였나요? 그래서 그 FHD랑 그 다음에 1440p 거기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4K가 탑재가 됐죠. 물론 30프레임까지밖에 못 찍지만 뭐 있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전작은 사실 FHD가 아닌 거랑 비트레이트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연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의 퀄리티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진짜 상당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고 저는 색 보정을 이렇게 좀 하드하게 먹였지만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저는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게 가능했지만 조금 제가 이제 앞으로 맡게 될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정말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이제 최상급 시리즈를 좀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저는 이번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매빅 3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좀 구매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비행 안정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간 저는 드론을 많이 날려본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불안감과 어떤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가벼우면은 바람이나 이런 거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높이 못 날리겠는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호버링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얘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를 띄워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제가 얘를 좀 일부러 이렇게 손으로 잡고 밑으로 당겨본다든가 그리고 밀어본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일부러 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제가 뭐 얘를 믿고 쓰든가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되게 약간 강했어. 약간 얘 약간 힘 좀 써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행위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일단 60m 정도로 제가 뛰어봤습니다. 뛰어봤을 때 기상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겠고 그렇겠지만 대부분 강풍 경보가 뜹니다. 약간 연을 날렸을 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상공으로 좀 높이 올라가니까 얘가 굉장히 좀 약간 발광스를 좀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바닷가 근처에서 날릴 경우에는 저는 각별한 주의를 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강 근처에서 날려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 거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체가 막 이렇게 흔들려. 이거는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들릴 때가 가끔 있어. 근데 화면 찍히는 거 푸티지를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강풍이 떴었다고? 싶을 정도로. 지금 보시는 푸티지가 강풍 경보가 떴을 때 찍은 푸티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행시 장애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장애물은 저는 플레이어의 능력에 극단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드코어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하드코어가 아니라 그 이상.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화면을 보면서 기체의 위치도 같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막 조종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내 기체가 어디쯤에 있구나 이렇게 보고 다시 또 이렇게 잡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센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뭐 가격과 포지션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었지. 진짜 차라리 10만 원 정도 그냥 더 받고
전방이나 후방 센서 중에 하나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나 10만원 정도 더 낼 수 있거든. 10만원 정도 더 낼 수 있거든. 이 정도 플라이모어 패키지가 71만원이면은 저는 여기 10만원 더해서 81만원에 전방 센서 들어갔다. 저는 이거 살 의향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안 들어가서 좀 저는 매우 아쉬웠다. 그렇지만 이제 센서의 부재가 어찌 보면 또 다른 장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빅 에어 2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타임 거를 좀 사용을 했었죠. 그럴 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거는 그 센서가 있다 보니까 일정 거리 이상 센서가 알아서 막아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샷을 못 만들어. 근데 얘는 좀 무식하긴 하지만 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코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코앞까지 정말 위험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건데 코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센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센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의 어떤 감이나 어떤 센스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센서가 없어서 하향 센서밖에 없어서 내가 뭐 부딪힐 뻔했다거나 추락을 했다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연습 없는 비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얘가 그 자동으로 비행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연습이 없는 비행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퀄리티는 어떨까요?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영상 퀄리티는 사실 입문자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성능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제 광고주분들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좀 소비되는 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저의 주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요하는 어떤 사양, 그 디스플레이 사양에는 충분히 따라갈 만한 그런 친구예요. 일정 이상의 성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 미러리스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APS-C를 쓴다거나 미러리스에서 풀프레임 바디를 쓴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라고 느낄 정도의 폼팩터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 영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K 30프레임 per second까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세미 프로 입장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예전처럼 또 앞으로 엄청나게 먹겠지만 뭐 이미 그 분야에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선예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물어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빅 프로처럼 진짜 뭐 대단한 그런 선예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매빅 프로는 사실 뭐 하셀블라드나 뭐 이런 명품 기업이랑 협업을 하잖아요.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셀블라드가 어디 있어? H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정도의 폼팩터에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선의도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항공샷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60m의 상공에서 찍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짐벌을 아무리 높게 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이 드론은 부담이 없는 드론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뭐 항공법 위반을 하면 어떡하나, 그다음에 기체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완전 파손이 되면 어떡하지? 우선 항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영상을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항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에게 좀 조언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은 250g 미만인 기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50m 이하로 날리는 경우,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제한을 90m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90m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추락했어, 만약에 이렇게 꼬꾸라졌어, 그래가지고 파손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막막하지. 플라이모어 패키지 719,000원인데 막막하단 말이야. 현재 DJI에서는 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 한 번 파손 시에 일부 금액만을 제가 지불을 하면 새 기체로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박살나더라도 이 기체를 찾아서 들고 가면 됩니다. 교체를 해준다 라는 점이고요. 케어 플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54,000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을 저는 입문하기 좋은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드론을 처음 입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샷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무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백날 보면 뭐해, 내가 집에서 날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카메라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감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매빅 미니 2를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촬영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드로니, 헬릭스, 로켓, 서클, 부메랑 이렇게 있어요. 5가지의 인텔리전트 및 퀵샷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을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그거를 내 맨손으로 매뉴얼로 조작하기에는 좀 약간 빡세. 그거는 팩트예요. 진짜 맨손으로 조작하기 좀 빡센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텔리전트로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게임하는데 핵 쓰는 기분이었어. 진짜 입맛에 핵 쓰는 거. 기체가 둔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노말, 뭐 시네, 스포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체 속도예요. 반응 속도. 시네는 뭐 되게 약간 좀 전체적으로 다 느려. 얘가 좀 느려. 근데 대신에 좀 더 안정적이죠. 노말은 그냥 뭐 일반적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더 민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저는 30분 정도만 연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분만 정말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짐벌을 이 정도로 각도로 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입문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구매를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능이나 스펙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전혀 단 1%도. 조종에 있어서 센서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 나는 그냥 모르겠다, 저기에 울거진 어떤 대자연이 있지만 난 저기에 나는 내 센서로 의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냥 돈 좀 더 쓰고 에어나 그냥 매빅 프로 라인업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추천을 해야 될까? 항공샷을 촬영해보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내 영상에 항공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넣어보고 싶으신 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항공샷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공샷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떤 느낌이냐면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샷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되게 신기함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밋밋하죠. 그냥 노마라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영상이니까. 근데 드론은 없으면 못 찍어요. 내가 이렇게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입문자용, 프로용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항공샷을 처음 도입하는 사람, 그다음에 항공샷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항공샷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떤 매빅 프로라 어떤 드론을 사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날릴 거기 때문에. 항공샷을 통해서 조금 더 신박하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신선한 것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Every day